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36페이지 임의수사, 세부적인 임의수사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석요구입니다. 여러분, 뭐, 검사나 경찰관이 출석요구서 왔다. 옛날에는 이거 사람들이 다 소환장이라고 그랬어요. 소환장이 왔다 가면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죠. 그래서 이 소환이라는 용어는 법원에서 정말 선산 증인을 부를 때 소환장이라 부르고, 소환장을 발부해서 소환한다고 그러고, 수사기관에서는 출석요구서라 부릅니다. 공식 용어는 출석요구, 출석요구에 따른 출석요구서입니다. 종리 출석요구서죠. 자, 그래서 출석요구서는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 명의로 발부를 하는데 반드시 문서를 하지 않고 필요시에는 전화나 이메일이나 SMS 같은 문자로도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자, 출석요구할 때 유의사항은 일단 한번 부르면 한 번 조사하고 끝내는 게 원칙입니다. 1회 조사를 끝내는 게 원칙인데 물론 두 번, 세 번 할 수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고, 출석해서 조사를 받다가도 언제든지 자기가 사무실을 나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수사에 속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임의동행입니다. 여러분, 임의동행은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에 불신검문을 할 때 불신검문 하다가 현지에서 검문하는 것이 조금 본인에게 불리하다, 교통에 방해가 된다 할 때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임의동행에 대해서는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임의동행도 역시 임의수사에 속한다. 이 정도 보시고, 이건 앞 시간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피의자의 신문입니다. 자, 임의수사의 핵심은 피의자 신문이죠. 피의자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무실에 불러서 묻고 따져보고 질문을 하면서 묻고 따져보는 겁니다. 문답 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신문이죠. 자, 이런 신문을 할 때는 반드시 진술 거부권을 먼저 고지한 후에 인정신문을 해야 됩니다. 자, 인정신문이라는 것은 피의자 갑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주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엉뚱한 사람을 피의자로 조사하면 안 되니까 피의자 본인이 틀림없는 출석한 피의자하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피의자하고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신문이 인정신문입니다. 자, 그럼 인정신문 하기 전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되는데 요 네 가지를 고지해야 됩니다. 요 네 가지는 여러분 신문 조서에 위에 아예 요즘은 인쇄가 딱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딱 나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치면 이거 딱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경찰관이 읽어줍니다. 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3. 진술을 거부할 거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4. 신문을 받을 때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요 네 가지를 반드시 고지한 다음에 인정신문을 해야 됩니다. 인정신문을 먼저 하면 안 되고 요걸 고지하고 네 가지를 고지하고 인정신문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때는 미리 고지해야 되고 명시적인 방법으로 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읽어줍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약칭 피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 안 하고 작성한 조서가 설령 내용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자백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유죄 증거를 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조서에 기재해야 되는데 피의자의 답변을 반드시 조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신문조서의 내용이죠. 당연하겠죠. 문답 형태로 기재하고, 이때 조사관이 한 명이면, 수사관이 한 명이면 다른 사법경찰관은 참여해야 되고 2인 이상이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신뢰관계자가 있다면 신뢰관계자도 참여해야 됩니다. 물론 신뢰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될 경우가 있고 재량으로 참석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이 끝이 나게 되면 피의자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한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간인, 기명날인, 서명인데, 간인이라는 것은 조서와 조서 사이에 앞뒤장에 걸쳐서 도장을 찍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이게 조서라고 가정하면 여러분 보일런가 모르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있네요. 자, 조서가 있죠. 종이가 있는 종이 조서라고 치면 이렇게 조서를 반을 접어서, 신문조서 조서를 반을 접어서 이렇게
앞뒤장을 걸쳐서 도장을 찍었죠. 자, 이게 제 도장인데 이렇게 찍는 걸 조서와 조서 사이에 찍는다. 사이 간자 도장인자 간인이라고 부릅니다. 간인. 자,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기명날이라는 것은 이름을 적는데 본인 좌표를 적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성명을 칩니다. 친 다음에 본인의 도장, 피의자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기명날이라 부르고 서명은 피의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을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간인 해야 됩니다. 간인은 필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조서는 정확히 작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조서의 말미, 조서 끝에 왜 기명날이나 서명을 안 했는가를 기재하게 돼 있고 조사자와 참여자, 신뢰강이죠. 참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도 간인, 기명날인 서명하고 조사자도 기명날인 서명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간인은 피의자만 하면 되고 조사자, 참여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하면 된다. 이렇게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데 피의자 신문은 왜 이미 수사냐면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문도 피의자를 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신문을 받다가 본인이 받기 싫으면 집에 가도 됩니다. 그래서 임의수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임의수사의 방법으로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겁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는 거 37페이지입니다. 자, 볼까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신청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자, 변호인이 신청할 때는 해야 되는 거죠.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자, 의견 진술은 신문 중에는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피의자 신문이 끝난 다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 중에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 예를 들면 경찰관이 유도신문을 한다. 검사가 유도신문을 할 때는 신문 방법이 부당할 때는 중간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중간에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문 중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문 중에 의견 진술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승인을 받으면 의견 진술을 중간에 가능하고 부당한 신문 방법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의 제기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신문이 끝이 나게 되면 변호인은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인은 또 신문 중에도 휴식이 필요하다. 너무 장시간 연속으로 조사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조사관에게 휴식 시간 좀 주십시오. 10분 주십시오. 담배 한 대를 피우시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보통 다 받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피의자 신문 시에 변호인 참여입니다. 그 다음에 변호인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볼까요? 사후경에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 운동을 한다. 뭐 변호사가 조사관한테 막 욕을 한다. 쌍욕을 한다. 아이씨, 경찰관이 그렇게 조사하면 돼요. 아이씨, 기분 나쁘 더버서 못하겠네. 뭐 이렇다 하면 변호인 나가세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피의자가 답변을 못 먹고 있을 때 변호인이 자기가 대신 답변한다. 안 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답변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피의자에게 특정한 답변이나 진술을 유도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당하게 이의 제기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부당한 신문 방법일 때는 이의 제기할 수 있는데 부당한 신문 방법이 아닌데도 이의 제기한다.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법경찰이나 검사의 동의도 안 받고 신문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거나 기록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 촬영, 기록하면 안 됩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서 변호인이 기억 환기 목적으로 하는 간단한 메모는 허용됩니다. 간단한 메모는 허용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경찰서에 가면 조사관 앞에 피의자 변호 노트를 해가지고 피의자도 자기가 진술한 내용을 적습니다. 조사관이 물은 내용, 자기가 답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는 메모지를 줍니다. 경찰의 인권 친화적 경찰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줘서 메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통째로 녹음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녹음 촬영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는 변호인의 참여가 제한된다. 다음은 신뢰관계자의 동석입니다. 신뢰관계자 동석 38페이지입니다. 자, 신뢰관계 동석은 피의자,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인데, 자, 보세요.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킨 이유는 뭔가
자유롭게 자기 의사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체 정신 장애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연령이 어려서 성별이 뭐 예를 들면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 다음에 뭐 국적이 외국인이라서 이런 걸 고려해서 이게 뭐 도저히 혼자서 진술하기 곤하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럴 때는 피해자인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 신청에 따라서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 대리라든가 뭐 시민단체 사람들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량이죠. 그 다음에 피해자, 범죄 피해자가 진술할 경우도 있죠. 일단 물론 참고인 진술이지만은 현장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때는 동석하게 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자나 장애인일 경우는 무조건 동석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는 무조건 동석시켜야 되고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아동 청소년이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에 반드시 동석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원조 교제의 피해자이다. 아동이 알겠죠? 아동 청소년이 원조 교제의 피해자이다. 이럴 때는 신뢰관계자를 반드시 동석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관계자 동석 한마디로 정리하면 혼자서 진술하기 곤란하거나 뭐 나이가 너무 많거나 어리거나 뭐 성폭력 피해자이거나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피해자이거나 나이가 너무 뭐 장애인이거나 뭐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동석을 시켜서 진술을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또는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논리적으로 피의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진술의 영상 녹화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